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코너는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주식팀 심지연 책임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랑 첫 시간 함께하게 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오실지 인사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월마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종목을 바로 오픈하시는 건가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글로벌 소비자를 담당하고 있는 심지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종목들과 또 어떤 모멘텀을 가져오실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월마트 이미 오픈해 주신 만큼 한번 소개를 들어볼게요. 장기적 관점으로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악재가 있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종목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월마트를 가장 먼저 픽한 이유는 일단 최근에 유통사가 발표를 하면서 네.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체에 이제 전염이 되면서 한번 확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탑픽이다 이건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미국에서 가장 매출 기준으로 큰 유통사인 월마트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월마트는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타겟이나 코스트코 같이 그 2위 기업들의 매장을 합쳐도 그 매출의 이제 6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은 매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미국 인구의 90%가 이제 월마트에서 10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역 24국에서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부문이라고 하면은 월마트 미국, 월마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샘즈 클럽 이 세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마트에 대해서 기업 소개를 들어봤는데 최근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적 악화 때문에 35년 만에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주가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번 주에 대부분의 매장형 유통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월마트랑 홈디포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에 타겟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언더퍼폼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소비 전체에 대한 우려가 증시로 전염되면서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많이 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다른 섹터가 다 하락하는 가운데 네. 유통사만 특히 할인형 유통사만 굉장히 아웃퍼폼했던 적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부분이라 굉장히 좀 놀라웠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이제 주요하게 좀 언급이 됐던 게 네. 그 이제 재고가 좀 상승했다거나 아니면은 재고가 좀 많았나요? 네, 월마트에서? 재고를 이제 작년부터 공급망 사절 때문에 좀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재고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인건비를 이제 향후에 사람을 많이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인건비가 늘어날 우려도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마트 CEO가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지만 이 식품이나 일반 상품에서 모두 인플레가 좀 높게 잡히는 건 처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인플레이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부문에서 전부 다 동시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제 그 물건을 수령하는 그 운송비에서도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잡다한 그 비용까지 한꺼번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좀 많이 악화가 됐었다는 건 다 모두 아는 사실인데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다른 타겟 같은 매장형 유통사도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매출이랑 마진을 나눠서 판단을 해보면은 네. 매출이 그렇게까지 나빴던 것만은 아닙니다. 매출은 이제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일 매장 매출 기준으로도 이제 각 부문에서 좀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 샘지클럽에서 그 매출이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문제가 되었었던 건 마진인데 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그 이제
재화 소비, 그러니까 유통사에서 파는 소비가 굉장히 좋았던 적이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제 작년 기고 때문에 약간 이제 매출이 둔화되는 사이클 구간이었던 거는 좀 정해졌던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진 같은 경우는 월마트랑 타겟이 조금 다른 방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카테고리의 좀 임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료품 같이 약간 필수적인 그 제품의 카테고리가 비교적 좀 더 많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에 비해서 그 이제 경기 임의적인 성질을 지닌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이 좀 더 그 마진이 좀 많이 하회하긴 했지만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이제 지난 동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매출은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뭐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월마트가 앞으로 유가랑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순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가이던스는 좀 앞으로 또 안 좋겠죠? 네. 가이던스를 이제 월마트뿐만 아니라 타겟같이 대부분의 매장의 유통사가 하향을 했고요. 네. 다만 조금 달랐던 기업은 홈디포라서 홈디포는 이제 상회도 했고 가이던스 상향도 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주택 개조 이런 데 쓰이는 용품인데 사실은 다른 이제 의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비탄력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 성향을 많이 안 바꿨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개 주요 소매 업체들 월마트, 타겟, 홈디포, 로우스가 이번 주에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점을 다르게 제시했던데 유통주를 전반적으로 좀 같이 보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매장량 유통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탑다운 매크로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네. 그 이유가 앞으로 경기 침체 때 중요한 그 경기 침체를 판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소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시 전반의 소비주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매장형 유통주의 개별적 섹터 전망이랑은 별개로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체에 전념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매크로 전체에서 우려하던 게 그 전체 매출 그 판매 규모였거든요. 네. 탑라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은 소비가 좀 이제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거는 마진 측면이었지 그 탑라인 측면은 아니었다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유통주의 섹터 전망을 앞서 이게 매크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장형 유통주는 앞서서 이제 아웃퍼폼 했을 때도 제가 방어주로서 지금은 기능을 하지 못할까 이렇게 전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방어주가 이제 이런 이제 필수재가 방어주로 이제 기능을 하려면은 마진이 꺾이지 않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진이 꺾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반영할 게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방어주로서의 기능은 좀 이제 약화되었다. 그래서 당분간 투자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역할을 지금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월마트가 어쨌든 지금 가치주랑 우량주, 배당주 성격을 좀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근데 주가를 떨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앞으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1년 내 중단기 정도의 관점이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방어주 그리고 역할을? 안정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매출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이런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사람들이 꼬박꼬박 필수재로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에 약간 이제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정 이상 바닥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월마트 개별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매장이 굉장히 많은 특성이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통사들도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자상거래 들어오면서 굉장히 마진이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네. 이제 이게 신유통으로 넘어오면서 좀 빠른 배송 그리고 새벽 배송 이렇게 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빠른 배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물류센터가 이제 거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광범위한 유통센터 그리고 매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이제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비중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이 유통센터를 계속해서 이제 구축을 하는 동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만 이제 뭐 156개의 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중에 온라인 전용 풀필먼트 센터는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디지털에서 판매하는 게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비중이 상승할수록 동사의 이제 마진은 상승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장기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네. 확실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지금 오프라인 마켓의 최강자인 월마트가 좀 이슈를 받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다시 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업체들이 다시 치고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월마트는 경쟁업체라고 하기에는 아마존 정도랑 경쟁을 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업체랑은 이제 잡다한 업체요. 네. 경쟁을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약간 카테고리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은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가격 전가를 하면은 가격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뭐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점유율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비용이 좀 더 지출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B2B 사업이랑은 달리 B2C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가격 전가를 하면은 뭐 이제 한번 올렸던 제품가를 다시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마진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 사이클에 도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월마트와 유통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댓글창에서 전문가님한테 영화배우 스타일이시라고 하시네요. 네, 앞으로의 종목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니즈가이드 첫 시간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주식팀 심지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